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DHD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감별 진단 6가지입니다. 아이가 산만하고 충동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ADHD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ADHD와 매우 비슷하지만 그 원인이 전혀 다른 질환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s. 집중을 못하는 걸까? 불안해서 멈춘 걸까요? 불안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ADHD 아이들과 달리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감별 포인트, ADHD 아이들의 산만함은 주로 흥미 부족에서 오지만 불안장애 아이들의 산만함은 긴장, 짜증, 기진맥진함 혹은 두통이나 복통 같은 신체 증상을 동반합니다. 특징, 과잉 행동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멍해지거나 꼼짝 못하는 프리즈, 모습을 자주 보이며 심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곤란이나 심장 두근거림을 동반하는 공황 발작을 겪기도 합니다. 2. 기분장애, 우울증과 기분저하증, 메이저 앤드 퍼시스턴트 디프레시브 디스오더스. 아이들의 우울증은 어른들처럼 슬퍼하기보다는 만성적인 짜증과 반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ADHD나 반항장애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주요 우울장애, 하루 종일 짜증을 내거나 거의 모든 활동에 흥미를 잃습니다. ADHD의 집중력 부족과 달리 우울증의 집중력 부족은 무기력과 식욕 저하를 동반합니다. 지속성 우울장애 기분저하증, 1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적인 우울감입니다. 낮은 자존감, 피로감, 절망감 등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며 방치할 경우 성격 형성이나 대인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주의사항, ADHD와 우울증이 동반되거나 충동성이 강한 우울증의 경우 자해나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즉각적인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3.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 디스오더, 단순한 변덕이 아닌 폭발적인 감정 기복입니다. ADHD 아이들도 감정 조절에 서툴지만 양극성 장애 조울증과 동반되거나 오인된 아이들은 그 강도가 훨씬 파괴적이고 극단적입니다. 감별 포인트,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아주 사소한 좌절에도 심각한 감정 폭발과 만성적인 짜증을 보입니다. 조증사포화, 지나치게 에너지가 넘치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해하지 않으며 말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거나 과대망상적인 자신감을 보일 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4. 갑상선 질환, 하이퍼티로이드이즘, 몸이 아파서 산만한 아이들, ADHD 진단 전 혈액검사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뇌와 신체의 대사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립니다. 특징, 신체가 과각성되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이는 ADHD의 과잉 행동 충동형과 겉보기에 완벽히 똑같습니다. 약물이 아닌 내분비계 치료 항갑상선제 등과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5번,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PTSD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대형 사고만 트라우마로 여겼지만 최신 기준에서는 가정불화, 정서적 방임, 발달상 부적절한 경험 등도 아이에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별 포인트, 트라우마에 의한 과각성, 항상 경계하고 예민한 상태과 고통스러운 기억을 피하려는 회피 행동이 교실에서는 멍 때리거나 해리 증상, 충동적으로 튀어오르는 문제 행동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6. 수면 장애, 슬립 디스오더스, 졸린 아이는 어른처럼 꾸벅꾸벅 졸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잠이 부족하면 무기력해지지만 뇌가 한창 발달 중인 소아청소년은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 오히려 억지로 에너지를 끌어올려 더 과격하고 산만하게 하이퍼액티브 행동합니다. 종류, 수면 중 호흡이 끊기는 수면 무호흡증, 자다가 깨서 비명을 지르는 야경증, 단순 수면 부족 등. 감별 포인트,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의 질이 극도로 낮다면 ADHD 약을 먹이기 전에 아이의 수면 환경과 호흡 상태를 먼저 점검, 수면 다원 검사 등 해야 합니다. ADHD와 갑상선 질환의 핵심 연관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와 갑상선 질환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매우 유사하여 임상 현장에서 감별 진단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의 발달과 전반적인 신경계의 기능, 인지,
주의력, 감정 조절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ADHD와 구분하기 힘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ADHD 진단 전에 종합적인 피검사나 신체질환 감별이 필수적인가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1번 증상의 오버랩 ADHD를 모방하는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과부족은 ADHD의 하위 유형 주의력 결핍형, 과잉행동 충동형과 각각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A.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하이퍼티로이드리즘입니다. 유사 증상 안절부절 못함, 과잉행동, 충동성, 심한 감정 기복,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특징 에너지가 과도하게 넘치고 차분히 앉아있지 못하는 모습이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 ADHD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B.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이포티로이드리즘입니다. 유사 증상 만성피로, 멍함, 브레인 포그, 무기력증, 작업 기억력 저하, 느린 정보 처리 속도. 특징 외부 자극에 둔감해지고 주의를 집중하거나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조용한 ADHD 주의력 결핍 우세형 또는 우울증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2. 감별 진단의 필수 관문입니다. ADHD는 철저한 배제 진단, 다이아그노시스 오브 익스클루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확한 ADHD 진단을 내리기 전 혈액검사 TFT, TSH, 프리T4 등을 통해 갑상선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갑상선 기능 이상이 근본 원인이라면 ADHD 약물이 아닌 갑상선 질환 치료만으로도 인지 및 행동 문제가 극적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3. 발달적 및 유전적 연결고리입니다. 모체의 갑상선 건강과 태아 뇌 발달, 임신 중 모체의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의 초기 신경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신부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태어난 아이의 ADHD 발병 위험을 일정 부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내성 증후군 GRTH, 희귀한 유전 질환으로 혈중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높지만 조직에서 이에 반응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이 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약 50%부터 70%까지가 심각한 ADHD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두 질환 간의 생물학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약물 치료 시의 세심한 모니터링입니다. 만약 ADHD와 갑상선 질환이 실제로 공존하는 환자라면 약물 치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 등 중추신경 흥분제, 각성제, 계열의 ADHD 치료제는 심박수 증가와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성제를 복용하면 심혈관계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분비 상태를 안정시킨 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ADHD와 불안증의 감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신경발달 분야에서 ADHD,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와 불안증을 감별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두 질환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주의산만, 안절부절 못함, 수면 문제 등 이 매우 유사하여 오진되거나 동반 질환으로 놓치기 쉽습니다. 1번, 뇌과학적 기전의 차이, 저각성 대 과각성입니다. 두 질환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ADHD, 도파민 회로의 저각성, 전두엽 특히 전전두피질의 실행 기능 저하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이 핵심입니다. 뇌가 저각성 언더 아로즈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뇌를 깨우고 자극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과잉 행동, 새로운 자극을 찾아 주의를 돌립니다. 주의산만. 불안증 편도체의 과각성,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알람 센터인 편도체 아미글달라가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HPA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이 과활성화되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며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는 과각성 오버 아로즈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증상의 디테일, 겉은 같지만 속이 다른 이유입니다. A. 주의력 결핍, 이나텐션입니다. ADHD,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지연되거나 외부의 흥미로운 자극에 쉽게 시선을 빼앗겨 집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 게임 레고에는 과몰입, 하이퍼 포커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증, 내면의 걱정 때문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뇌 속에 부모님이 날 혼내면 어쩌지?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같은 잡념과 불안 스위치가 켜져 있어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 용량이 초과되어 외부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B. 안절부절 못함과 과잉 행동, 레슬레스니스입니다. ADHD, 신체적으로 모터가 달린 듯한 움직임입니다. 뇌에 필요한 감각적 자극을 채우기 위한 생리적 요구에 가깝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뛰어다니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불안증,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한 긴장감의 표출입니다. 근육 긴장, 얕고 빠른 호흡과 함께 손톱 물어뜯기, 다리 떨기, 복통이나 두통 등 신체화 증상을 뚜렷하게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 수면 문제와 충동성입니다. ADHD,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브레이크 고장 형태의 충동성입니다. 수면에서는 뇌를 진정시키지 못해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인면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증, 특정 불안 상황이나 압박감을 회피하기 위해 돌발 행동을 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수면 시에는 얕은 잠 렘수면 비율이 불안과 얽혀 잦은 각성을 유발하거나 수면 유지의 어려움, 야경증, 악몽의 형태로 자주 나타납니다. 정확한 감별이 중요한 이유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접근, 약물 치료의 종류 및 인지행동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며 두 질환이 동반될 경우 어느 쪽을 먼저 타깃팅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DHD와 고기능 자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능 자폐 하이 펑셔닝 오티즘, 최근에는 언어 및 지적 장애가 없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1단계로 분류와 ADH, 디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상이 비슷해 자주 혼동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고유한 신경 발달 장애지만 유전적이고 신경 생물학적인 뿌리를 상당 부분 공유합니다. 실제로 ADHD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세한 유전자 변이, 예, 16번 염색체 부위의 변이는 자폐 스펙트럼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견되며 뇌가 발달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유사한 궤적을 보입니다. 1번, 왜 비슷해 보일까? 핵심 공통점입니다. 두 질환 모두 뇌 전두엽 기능, 실행 기능이 다르게 작동하여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행 기능 저하, 시간 관리, 체계적인 계획 세우기, 물건 정리 정돈에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놀라운 집중력, 과몰입, 자신이 꽂힌 주제나 좋아하는 활동에는 주변 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엄청난 집중력, 하이퍼포커스를 발휘합니다. 감정 조절 및 감각 문제, 감정이 쉽게 압도되어 폭발하거나 특정 소리나 촉각 등 감각 자극에 남들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경우 AUDHD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의 약 30%부터 80%까지가 ADHD 진단 기준을 함께 충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경우를 최근에는 OUDHD, 오티즘 플러스 ADH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내면에서 모순된 욕구가 충돌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폐의 특성 때문에 완벽한 루틴과 예측 가능한 일상을 원하지만 동시에 ADHD의 특성 때문에 그 루틴을 지루해하고 충동적으로 일탈하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